네, 안녕하세요. 날리지 리서치 그룹 KRG의 김창훈입니다. 12번째 통계로 보는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간략한 또 통계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즘 가장 그 핫한 아이템 그 생성형 AI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통계 자료를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우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 생성형 AI 시장도 같이 이제 번갈아 같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 규모로 놓고 봤을 때도 여러 조사기관에서 이제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의 뭐 성장률 자체는 뭐 30-40% 이상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뭐 KPMG라는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도에 생성형 AI 시장 초창기였죠. 그 당시 한 15조 원에서 앞으로 매년 한 27%씩 성장해가지고 2032년에는 163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또 전망을 했고요. 또 IDC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한 19조 원 시장에서 2027년까지 한 196조 원. 그러니까 KPMG보다 더 이제 시장을 또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생성형 AI 시장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조사기관들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성장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기업에서 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저희 추정치로는 한 2024년 기준으로 한 1,600억 정도에서 한 뭐 2030년까지는 한 2조 원까지 시장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좀 성장도가 빠르죠. 2조 원 정도 시장을 형성할 정도니까요. 생성형 AI가 특히 이제 기업에서 특히 지난해부터 이제 그 챗 GPT가 이제 기업용 버전이 나오고 또 뭐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여러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기업 내부에 굉장히 그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어떤 사무 스킬 중에서도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무 스킬의 레벨이 좌우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 그 기업에서 AI를 도입한 비율이 가령 뭐 2024년도에 72%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한 비율이 65%로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도 33% 대비 거의 한 30% 이상 굉장히 크게 늘어난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뭐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뭐 오픈 AI의 챗 GPT를 지금 업무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일반 특히 그 오피스 환경에 계신 분들은 뭐 제안서라든지 뭐 일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맥킨지가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어떤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마케팅, 세일즈 부분입니다. 34%의 기업들이 마케팅 및 세일즈에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고 23%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영역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성형 AI가 기업의 핵심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마케팅, 세일즈 뭐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업무에 관련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활용하시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는데 가령 한 16%는 마케팅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이제 그 GPT 도움을 받는다든지 맞춤형 마케팅을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가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과 초개인화 기능의 그 업무에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뭐 대부분 다 보편적으로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뭐 미디어 쪽이라든지 혹은 광고 업계에서 뭐 그 헤드 타이틀이라든지 브랜드 광고라든지 뭐 이런 뭐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혹은 뭐 심지어는 뭐 책 제목,
기사 제목 이런 것들도 이제 생성형 AI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케팅하고 세일즈에서 생성형 AI를 통한 업무 개선 효과는 이제는 뭐 거의 뭐 대세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서도 응답자의 10%가 디자인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셨고요. 이외에 뭐 제품이나 이런 그 서비스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기업들이 이제 뭐 다른 특허를 받았다든지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과학 문헌을 뭐 조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초기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발 쪽에서는 특히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접목해가지고 새로운 프로타입이라든지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뭐 소비자 트렌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생성형 AI가 분석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연구개발의 어떤 시연 제품이라든지 이런 뭐 POC 뭐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든지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비율이 뭐 65%라고 하는데 아마 뭐 조만간 이 비율은 굉장히 뭐 한 거의 100% 이상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마케팅, 세일즈라든지 IT 부서 뭐 이런 뭐 제품 개발 부서에 지금 일부에 좀 치중되어 있지만 아마 전사적으로 지금 활용도가 지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기업들이 지금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기업 업무에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뭐 경진대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생성형 AI를 우리 회사에 어떤 식으로 업무 혁신에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KT 같은 경우에는 뭐 생성형 AI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뭐 경진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요. 뭐 GS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담당 인력들을 모아가지고 뭐 생성형 AI를 활용해가지고 고객 고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경진대회도 열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뭐 이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그 업무에 어떤 식으로 생성형 AI를 적용을 해서 업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지금 뭐 테스트라든지 어떤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생성형 AI가 새로운 어떤 사업 창출이라든지 내부 업무 혁신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뭐 혹은 효율성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통계 자료인데요. 그 미국에도 이제 온라인 취업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인디드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뭐知名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에 어떤 그 발표를 했냐면 미국 내 최고의 직업 25가지라는 그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뭐 여기서 2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그 중에 이제 10위까지만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그 최고의 직업 순위가 단순히 연봉만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뭐 기회 성장, 향후 채용 가능성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문이 열려 있고 또 앞으로도 이 기회의 문이 얼마나 많이 열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치까지 다 고려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 그 요소들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최고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단순히 연봉만 가지고 이렇게 산정한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단 10위가 뭐냐면 10위가 바로 그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시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고 접근이라든지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가 10위였고요. 그 다음에 9위는 이제 수석 회계사라 그래서 회계사가 일반적으로 뭐 재무라든지 이런 분석 자료를 감독하는 그런 어떤 시니어급이 그 회계사가 굉장히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좀 더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역할로 지금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석 회계사 직업이 9위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위는 조직 내 인사 정책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 관리자. 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기업에서 이제 HR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고, 좀 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회사의 비전과 연결된 인력을 뭐 육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인적 자원 관리자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8위로 지금 선정이 됐고요. 7위는 바로 정신과 의사입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정신과 의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억압받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정신과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은 걸로 좀 보여지고요. 6위는 기계 엔지니어, 그리고 5위는 바로 건설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위는 전기기술자. 그리고 대충 전기 그리고 건설, 기계, 이 분야는 뭐 전통 산업을 그 상징하는 그 직업이기도 하면서, 뭐 이게 기업 뭐 세계가 아무리 디지털화되든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인정받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그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바로 그 정신건강치료사인데요. 정신건강기술자라는 직업이 이런 정신건강에 관련된 치료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정신건강치료사는 개인의 정서적, 행동적인,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건강치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치료사가 뭐 연봉은 평균 한 76,000달러니까 뭐 원화로 환산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이 정신건강치료사가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군으로 또 3위로 또 이렇게 랭크가 됐고요. 또 2위는 또 그 미국에서는 특히나 뭐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신용도라든지 담보 등을 평가하고 승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대출 담당자라는 직업이 또 2위로 선정됐습니다. 1위는 바로 앞서 아까 정신건강치료사가 주로 이제 실무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 일종의 뭐 ISP, IT로 따진다 그러면 ISP를 수행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기술자가 바로 1위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 정신건강기술자가 1위냐? 인디드에서 밝힌 내용에 보면,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 개인에게 어떤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동을 관찰하고 이분들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정신건강 상태를 문서화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실행해서 어떻게 계획을 그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 이런 직업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고, 이분들이 사실 앞서 정신건강치료사처럼 뭐 연봉이 아주 높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분들 도움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그 직업들이 좀 많은 거죠. 그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서 1위가 바로 정신건강기술자로 지금 이 직업이 이제 1위로 선정이 됐고요. 그 10위 내를 보시면은 뭐 1위 정신건강기술자, 3위 정신건강치료사, 그리고 7위 정신과의사, 전체적으로 10위권 내에 정신건강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 이 세 개의 그 직업군이 이제 포함될 정도로 이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정신건강 관련된 치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직업이 앞으로도 계속 각광받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인디드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는요, 요즘 그 서울에서 가장 뜨는 골목 상권이 어디냐. 뭐 요즘 MZ 세대들이 주로 가는 뭐 연남동, 홍대 많이 가시죠. 근데 이제 그 연남동, 홍대 이외에도 굉장히 그 구석구석 서울 시내에 뜨는 그 상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잠재력이 있는 골목 상권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특화 산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이제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산업을 되게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 골목 상권을. 그래서 그 이 어느 정도 이 로컬 브랜드 상권이라 그래서 이런 골목 상권들이 굉장히 그 서울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상권들이 요즘 가장 핫한지를 그 핀다라는 핀테크 기업이 그 매출이라든지 통신사, 소상공인수, 뭐 인구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골목 상권의 순위를 발표한 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오늘 소개해드릴 상권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매출 기준으로만 한번 보게 되면
가장 서울에서 핫한 그 골목 상권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바로 양재천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특히 이제 카페랑 와인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한데요. 여기 그 매출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요 양재천길 골목 상권에서 발생한 매출이 583억이랍니다. 뭐 압도적으로 지금 뭐 매출이 굉장히 그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골목 상권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양재천길이 이제 꼽혔다는 거고, 2위는 그 양천구에 위치한 선유로운이라는 그 선유도공원 주변길을 이제 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특히 이제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친화적인 상권이라 그래요, 이 동네가. 그래서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서 행사도 많이 열리고 뭐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매출이 한 453억 정도가 이제 발생한 걸 보면은 지금 뭐 굉장히 핫한 상권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위는 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근처에 있는, 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한마르트라는 그 상권이 굉장히 또 요즘 되게 뜨고 있답니다. 여기가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쭉 가시다 보면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고 뭐 양화문 관련된 공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뭐 가구 소품이라든지 이런 아기자기한 그 조그만 골목 그 가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맛집도 되게 많아서 최근 들어와서도 MZ 세대들이 또 많이 가는 그런 그 상권이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한마르트 이고요. 4위는 이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그 오류동역에 근처한 오류버들이라는 곳이 또 요즘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류버들이 뭐냐면 이 오류동이라는 지역이 오동나무와 버들나무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보면은 주택단지 근처라 가지고 되게 이제 약간 우리나라 예전에 한 7, 80년대 모습도 좀 느낄 수 있고, 그 상권마다 되게 특색이 있는 약간 전통적인 느낌을 풍기는 가게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많아서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가면은 예전의 향수 같은 걸 좀 느낄 수도 있고, 어른들 세계를 또 중장년층이 또 방문하게 되면 또 예전에 어렸을 때 경험을 좀 느낄 수 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구로구 쪽에 오류버들이 또 핫한 또 골목 상권이다, 이렇게 또 소개가 됐고요. 5위는 그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바로 장충단길입니다. 이 장충단길은 근처에 굉장히 뭐 문화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장충단 공원도 있고 남산 그 둘레길도 있고, 거기 바로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국립극장이 또 위치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여기를 많이 찾고 계시고요. 6위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경춘선 숲길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광운대역에서 내려가지고 공릉동 화랑대역을 거쳐서 대략 한 5.4km가 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경춘선 구간이었는데 그 폐철길을 복원해가지고 공원으로 복원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아슬한 추억을 이렇게 또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옆에 또 숲길이 조성돼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시는 그런 그 숲길이다. 그래서 6위에 지금 올라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7위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마루길입니다. 이 용마루길은 효창공원 근처인데요. 효창공원 여기서 내리셔가지고 주변에 보시면 여기가 그 독립 서적이 굉장히 많대요. 이거 저도 안 가봤는데 굉장히 조그만 서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벤트하는 회사들이 팝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팝업 같은 걸 또 여기서 행사를 또 많이 하는 그런 곳이고, 또 여기가 굉장히 그 조그만 카페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담하고 이렇게 정스러운 그런 그 아지트 같은 느낌, 뭐 대규모 어떤 카페보다는 되게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곳으로 요즘 많이들 이제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위치한 용마루길이 7위에 랭크됐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이상 오늘 통계로 보는 세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